자, 뭐 오늘 할 거는 별거 없고요. 1번부터 25번까지 지금 다 풀이를 하면서 개념적인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잡아줄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프린트라고 할 수는 없고 너는 풀어봐도 되고 안 풀어봐도 되는데 어쨌든 60문제짜리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근데 그거는 다음에 오실 때까지 풀어보시든 안 풀어보시든 아니면 보고선 해설지만 보고선 공부를 해오시든 어쨌든 공부해서 제시 보신 사람들은 제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문항번호 1번이고요. 우리 1번 문항부터 시작해서 25번까지 오늘 열심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수관계성에 대해 설명은 옳은 것은이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제곱근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개념적인 건 n제곱근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으면 글씨 또다시하게 쓰고 시작해. 이 녀석은 a의 n분의 1제곱으로 표시하겠다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쓰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써있는 a라고 하는 식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루트 2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녀석을 2의 2분의 1제곱으로 보고 밖에 2가 있고 여기 바깥에 다시 2분의 1제곱이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글쎄. 그러면 이 녀석의 지수의 형태는 1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곱해져 있는 상태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2의 2분의 3제곱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바깥에 다시 2분의 1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2의 4분의 3제곱으로 보시겠다가 이제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과정 형태로 아이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 바깥에 있는 바로 쓸게요. 이제 맨 바깥에 있는 게 3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3의 2분의 1제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이 2가 되시는 상태고 이 녀석을 한 번에 털기 위해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 녀석을 2의 2분의 1제곱에 2의 제곱의 2분의 1제곱 형태로 쓰겠죠. 그래서 12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에 3분의 1제곱으로 봐서 12의 6분의 1제곱으로 볼 거예요. 됐지? 여기서 우리의 포인트는 이 녀석을 이제 뭘로 본다? 2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1제곱으로 보겠다. 이렇게 묶어주신 거고요.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같은 방식에서 이제 볼 건데 이제 얘가 바깥에 4분의 1제곱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안에가 2의 3분의 1제곱이 있는 관계로 이 녀석을 또 어떻게 볼 거냐면 이 녀석을 3의 세제곱의 전체의 3분의 1제곱으로 볼 거예요. 됐니?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녀석의 형태를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될 거고 3분의 1제곱이고 전체 4분의 1제곱이고 그러니까 54의 12분의 1제곱이 되시겠죠. 자, 그러면 이 녀석은 이제 모두 다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에다 맞춰줄 거고 그러려면 이 녀석은 밖에다가 12분의 1제곱 걸어주려면 여기 12의 제곱이 오시면 되겠죠. 됐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다가 12분의 1제곱을 걸려다 보니 2의 세제곱이 원래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에다가 원래 4였기 때문에 또다시 세제곱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이죠. 됐지? 결과론적으로는 얘는 2의 9제곱이고 2의 9제곱이면 512의 12분의 1제곱 얘네들은 144의 12분의 1제곱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보시면 A가 제일 큰 녀석 B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은 녀석 형태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 네. 지수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럼 2번도 같은 형태의 문항이죠? 2번에 있는 아이들도 가장 안쪽에 4제곱근이기 때문에 A의 4분의 1제곱 이 앞에 뭐가 있냐면 A가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3분의 1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또 곱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우리가 제곱근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지. 그치? 자, 이 부분을 정리하시면
A의 4분의 5제곱이 되실 거고요. 그러면 밖에다가 12제곱, 3분의 1제곱을 할 거니까 A 곱하기 A의 12분의 5제곱이 되시겠죠? 이 녀석의 전체 2분의 1제곱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12분의 5, 여기가 1이 될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12분의 17이 되나? 12분의 17에다가 2분의 1을 할 거니까 A의 24분의 17이 되겠지? 문제에서는 M과 N은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현재 서로 소인 상태고 이 녀석의 이제 M 플러스 N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새끼가 M 값, 이 새끼가 N 값. M 플러스 N의 값은 41의 값을 받겠죠. 됐습니까? 자, 3번 문항으로 갑니다. 3번 문항에서 제시한 것은 무엇이냐면 A의 2분의 1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2라는 게 주어져 있고 밑에 뭔가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제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이게 뭐 하는 거지? 분수 형태고 거기에 있는 나머지 식에서 구하는 건 정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우리는 여기다가 제곱할 거예요. 그치? 그러면 A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2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1제곱 나올 거고 이 녀석은 4가 되겠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조건식은 사실 뭐냐면 A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제곱을 뭐로 보겠다? 6으로 보겠다가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식인 거죠. 됐니? 그러면 이제 거기 있는 문제식에선 A 제곱 플러스 A 제곱, A 마이너스 2제곱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을 또 제곱하면 얘를 또 제곱하면 A의 제곱 플러스 2의 A의 마이너스 2제곱 이꼴 36이 오시기 때문에 A의 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2제곱은 34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 주어진 식의 형태는 결국 뭘 말하는 거냐면 34에서 뭐라겠다 7 하나 빼겠다. 그 다음에 6에서 3 하나 빼겠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3분의 27인 거잖아. 9의 값을 갖겠죠. 됐습니까? 근데 의외로 사실 이 1, 2, 3번에서 틀린 사람들이 좀 있죠. 많이 있어. 내가 기억하기로는 준엽이도 1번인가 2번인가 틀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이거 왜 틀린 거야? 이 사람들이 지수를 그새 까먹었어? 단기간 배우신 건 맞는데 단기간 배우셨으면 사실은 머리에 담아두기 어려운 건 이해는 하나 좀 너무했어 이건. 네. 자 봅니다. 일단은 4번에서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이제 로그에 대한 정의 자체에 대한 거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A의 X제곱이 B다 라는 것과 로그 A의 B가 X다 라고 하는 녀석은 같은 녀석이다. 뭐 여기서 진수 조건, 지수, 뭐 밑조건 이런 건 다 제외하고 기본적인 이 룰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4번 문제에 제일 처음에 써있는 로그 A의 16분의 1이 4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A의 4제곱이 16분의 1, 16분의 1은 2분의 1에 4제곱이신 거잖아. 됐어? 여기서 A는 원래는 너네가 생각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이 녀석 맨날 하는 얘기는 뭐가 있었냐면 밑이라고 하는 녀석은 1이 될 수 없고 양수가 되셔야 되고 진수도 양수가 되셔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애초부터 A 값이 양수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로그 루트 2에 B라고 하는 녀석이 8이라고 써있으니까 그냥 뭐 하면 돼? B라고 하는 것 자체가 루트
루트 2의 전체에 8제곱인 거죠. 그럼 b는 16이다. 되셨습니까? 자,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곱한다라고 하면 a, b의 값은 8이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됐지? 자, 5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려고 하시는데 5번으로 넘어가실 때 얘기를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1번에 대한 얘기는 로그 A의 뭐라고 쓸까? PQ? P 곱하기 Q라고 쓸까요? 그러면 이 녀석 로그 A의 P 플러스 로그 A의 Q다. 요 내용 하나. 이게 1번에 대한 얘기고 2번 내용은 이 얘기죠. 로그 A의 B라고 하는 녀석은 뭘 할 수 있다? 로그 C의 B 로그 C의 A 해서 로그 C 에서 미변환문이 가능하시다. 이 두 가지 내용이죠. 이걸 갖고 1번 문항을 풀어보시면 1번에 써있는 게 로그 2의 결국은 2분의 1이라는 소리고요. 그니? 그 다음 게 3분의 2이기 때문에 곱하기 3분의 2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 걸 또 계산하면 4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 이렇게 계산되는 4분의 3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 맨 마지막까지 가면 이제 64분의 어디가 점점점 곱하기 64분의 63인 거고요. 지워지는 형태는 얘랑 얘랑 지워지고 이렇게 위아래 아래 위 이렇게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형태가 로그 2의 64다. 64면 2의 6제곱이죠? 2의 6제곱이다. 그래서 20개 6이다. 이렇게 되는 문항이었고요. 마이너스 64분의 1이구나. 미안해. 2의 6제곱분의 1이고 그러면 2의 마이너스 6제곱 마이너스 1로 소리.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얘네들을 변환시켜서 밑을 11록으로 변환시킬게요. 뭘 해도 상관없어서 일단은 아닌가? 맨 끝까지 생각해봐야 되나? 주르륵 지우면은 상관없겠네요. 아 귀찮은데 패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위아래 지워지니까 이렇게 지워지겠죠. 그러면 남는 의 형태는 사실은 로그 2의 로그 8이다. 이 형태가 남게 되는 거고 이 녀석을 이제 정리해 주시면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첫 번째 방법은 이제 우리가 밑변환 방식을 사용을 했으니까 밑변환을 했으면 원래 형태로 돌릴 수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할 수도 있다? 첫 번째, 이 녀석을 로그 2의 8로 볼 수 있다. 2의 8이고 8은 2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3이요 라고 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애초부터 저 녀석을 이제 지수로 돌리게 되면 이 녀석의 로그 2의 세제곱이니까 세제곱이 밖으로 뛰쳐나가실 수 있어요. 3으로 얘 빼고 그 다음에 밑에 로그 2로 나눌 거니까 로그 2를 지워서 3이라고 쓰셔도 상관없다. 됐어요? 자, 1페이지 설명 끝. 넘어갑시다. 2페이지로요. 가면 갈수록 거지가 될 거니까. 네, 예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6번 얘기할 때 일단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소수 부분의 정의.
소수 부분의 정의가 뭐죠? 정수 부분을 뺀 거. 정수 부분을 빼고 정수 부분의 정의가 뭔데? 정수 부분은 소수 부분을 뺀 거. 준호가 맞고 싶어서 하는 얘기. 솔직하게 얘기해줘. 내가 그리냐? 소수 부분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양수 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정수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가 n보다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을 때 n의 값 단 n은 정수. 이게 정수 부분의 정의예요. 자, 이해됐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걸 갖고 이제 문제 있는 6번에 얘기를 해보면 로그 2의 7을 두 정수 사이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거죠. 연수권 두 정수 사이에다. 근데 로그 7이라고 하는 녀석은 생각을 해보면 로그 4보다는 작고 로그 8보다는 로그 4보다는 크고 로그 8보다는 작겠죠. 로그 4는 지금 어떻게 될 거냐면 실제 정수값으로 2라고 표현할 수 있고 로그 8이라고 하면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정수 부분은 사실 2인 거죠. 그럼 이 녀석의 소수 부분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준호비가 얘기한 것처럼 빼면 돼. 전체 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면 돼. 그렇죠? 정수 부분을 제대로 얘기했으면 잔소리 안 했을 텐데 뭐라고 안 했을 텐데 이 새끼.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결국은 A라고 하는 녀석, 정수 부분을 A라고 했으니까 얘가 2인 거고요. 소수 부분 B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B는 로그 7 마이너스 2가 되시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여기 B 거기라냐? 2. 여기서 이제 사용되는 두 가지 성질이 존재하실 텐데, 두 가지 성질이라고 하냐? 한 가지 성질이 존재하는 거죠. 자, 위치 있고, 그 위에 로그가 있는 경우,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했었냐면, 이렇게 스위치 가능하다고 했었죠? 얘네 둘의 위치를 바꾸셔도 된다. 그래서 이 녀석이 뭐랑 똑같다고 했냐면, C 로그 B의 A다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3의 A제곱 플러스 2의 B제곱을 얘기를 하게 되면 3의 제곱 더하기 2의 로그 2의 7 마이너스 2인데 이 녀석을 이렇게 쓰자는 거야. 나누기 2의 제곱이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랑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9인 거고요. 얘랑 위치 바꾸면 7이 되고 로그 2에 2가 나오니까 2에 2는 1이니까 쓸 필요 없지. 나누기 2에 제곱하자고 했으니까 4 하자는 거잖아. 됐어? 문제에서 원하는 건 9 플러스 4분의 7이라는 거야. 9 플러스 4분의 7이면 얼마냐? 계산이 안 돼. 써야 돼. 4, 36. 43이네요. 그쵸? 바본가 봐. 요즘 이렇게 산수가 안 되죠? 원래 더하기 빼기가 제일 어려운데 나는 항상 제 더하기 빼기가 제일 어려웠었는데 요즘 특히나 더 그래.
중위 거 가르치려니까 아주 죽겠네 요즘에. 7번 문제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죠. 로그 A의 B라고 하는 건 로그 B의 A분의 1이다. 됐어요? 이 녀석에 대한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8 x 플러스 4 이꼴 제로라고 하는 녀석의 두근 x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2의 b라는 거죠. 플러스가 아니지. 또는 됐어요? 그러면 너네가 여기서 근계수의 관계성에 대해서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가 8인 거죠. 이거 사실 로그 ab잖아. 그치? 로그 ab가 8이니까 ab는 2의 8제곱이니? 사실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자,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는 4죠? 뭐 정리가 안 돼. 굳이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 정리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이 문제에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가 x가 로그 a의 4 또는 로그 b의 4가 되길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전혀 정신줄 놓지 말고. 자, 됐습니까? 이해되니? 너네는 이걸 갖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 이 로그 a의 2 또는 이 로그 b의 2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됐어? 4니까 2의 제곱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맞지?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이렇게 위치 교환을 역수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또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로그 2의 a의 위에 1이 오셔야 되는데 앞에 2가 붙어졌으니까 2가 되실 거라는 거죠. 됐어? 이것 또는 마찬가지로 로그 2의 b의 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얘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갖고 있는 2차 방정식의 해를 물어보기 때문에 실제로 너희들한테 이 저건 해가 아니구나. 실제로 너희들한테 식으로 쓰라는 건 x의 제곱 마이너스 두 분의 합의 형태가 오실 거고 여기 이 뒤쪽은 플러스 두 녀석의 곱의 형태가 오시겠죠.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방정식은 얘라는 거죠. 됐니? 근데 위에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의 곱의 형태가 4라는 걸 계산했으니까 여기가 4야. 그럼 여기 세트는 1인 거지. 됐죠? 얘가 이제 문제에서는 Q고요.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게 되면 통분했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하나 이해됐어? 이 값이 문제에서 지금 8이고요. 밑에가 4니까 4분의 2 곱하기 8이니까 4가 남겠지? 이 새끼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P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7번에 P랑 Q를 곱하면 4가 되시겠지? 이해됐어? 자, 8번으로 갑니다. y는 3의 1-x 마이너스 1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자, 얘네를 계속 돌려볼 거예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건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y는 3의 x제곱부터 시작을 할 거고, 됐어요? 3의 x제곱에서 일단 마이너스 x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니? 얘가 y는 3의 마이너스 x 하려면 y축 대칭해야 되나? 그치? 그리고 위에 있는 형태를 가지려면 y는 3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셔야 되는 상황이죠. 맞지? 그러면 x축으로 (1)만큼만 이동시키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자, 이 녀석을 변형시키면 이렇게 될 거라서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 주시면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이 된 겁니다. 됐어요? 자, 이걸 왜 굳이 쓰고 지랄이냐면, 자, 시작을 해봅시다. 원래 3의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그래프의 형태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시는 녀석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x의 범위값은 어쨌든 상관없지만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원래 이 녀석의 형태는 첫 번째 증가함수고요. y의 범위값이 1보다 크다가 될 거예요. 0보다 크다. 됐니? 이 녀석은 y축의 대칭의 형태를 띄었기 때문에 그래프가 반대로 뒤집혀거든요. 좌우가 반전되시죠? 그래서 감수함수로 돌아서게 될 거고요. 감수함수로 돌아선다고 해서 y의 변화값이 나타날 일은 없고요. x축 방향 평에 이동한다고 해서 뭐 지난 점의 위치는 좀 변하긴 하겠지만 여전히 감수함수 형태를 띠고 있고요. y의 위치도 똑같을 거고요. 그치? 이 상태에서 y축 방향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감수함수 유지할 거고 y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로 바뀔 거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취업의 범위가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쓰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이다. 1,0을 지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건 집어넣으시면 되죠. 1을 집어넣으면 3의 0제곱이고 1이 될 거고 거기서 1 뺄 거니까 0이 될 거야. 1,0 지나가는 것도 맞고 점근선의 방정식은 이 녀석이 이제 뭐야? 원래 x는 0이 아니고 젠장 y는 0에서 y는 0에서 y는 0에서 마지막 y는 마이너스 1로 바뀌게 되는 거죠. 됐지? 그래서 2번도 맞고 우리는 감수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죠. x가 증가하면 y값은 감소해야 돼. 됐어요? 3, 4분면은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그래프를 그려보셔야 되는 상황인데 얘네들이 정확하게 방금 전에 1,0을 지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됐어? 근데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감수함수 형태라고 했고요.
원래 이 근역을 뒤집어 놓는 녀석이고 얘가 이제 0을 갖다 집어넣으면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실제 값이 2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물론 여기가 이제 정확하게는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녀석이죠. 그래서 3, 4분면 안 지나가는 거 맞고요. 5번에 써있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여기 써놓은 거죠. y축 대칭하고 x축방이 1, y축방이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됐어? 그래서 8번 이렇게 설명을 끝내보겠습니다. 자, 9번 얘기를 할 건데 9번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하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치환을 통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실제로 2의 거듭제곱 형태인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줄 건데 이때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t의 범위값 은 꼭 잡아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돼?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의 형태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4의 x제곱이니까 2의 x제곱의 전체 제곱으로 가서 t제곱으로 볼 거고요. 마이너스 k는 그냥 있어야 될 텐데 거기 보면 2의 x제곱 플러스 2죠? 그러니까 2의 x제곱 곱하기 2의 제곱으로 봐서 2의 제곱을 떼낼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 플러스 10 이꼴 제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시는 녀석이죠. 그러면 서로 다른 실근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 문제에서 t가 서로 다른 두 양근을 가지셔야 된다는 소리가 돼. 이해돼요? t는 우리가 뭐밖에 안 되니까 양수밖에 안 되니까 x값이 두 개를 가지려면 t값이 양수 두 개를 가지셔야 x가 두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근을 가지셔야 되는데 이러려고 하면 우리는 세 가지를 봅니다. 뭐 보고 봤었냐면 첫 번째 판별식 봤고요. 두 번째 두근 합보고요. 세 번째 두 근의 곱을 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판별식 볼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판별식은 서로 다른이라는 전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셔야 돼요. 같으면 안 돼요. 됐니? 자, 이거 좀 정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봐봐. 두 근을 가지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원래 두 근을 갖는 것 중에 중근이라고 하는 건 그는 한 개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두 개의 근이 같다의 뜻을 갖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근을 갖는 것도 두 개의 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됐어?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서로 다른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해야 돼? 중근이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셔야 돼요. 판별식은 0보다 크셔야 되고 이 녀석은 짝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4분의 D를 쓸 건데 자, B'은 마이너스 2K가 되실 거고요. 이 녀석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할 거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10 할 거죠? 이 녀석이 뭐야는 0보다 크셨으면 좋겠다. 됐니?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나? 되는구나. 4, 1, 2, 5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면 되시겠네요. 그치? 그러면 우리가 K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 나오는 결론값은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또는 K가 4분의 5보다 큽니다. 이 녀석이 나오는 거네요.
맞지? 자, 두 번째 두근 합하셔야 된다고 했잖아. 두 번째에서 두근의 합을 볼 건데 두근의 합은 사실 4K란 말이죠. 그러니까 양수가 되셔야 되는 거야. 근데 K가 양수인 거죠. K가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이 조건에서 우리는 앞선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는 갖다 버리시면 되겠네요. 그치? 자, 세 번째 두근의 곱의 형태도 양수니까 마이너스 3K 플러스 10이 0보다 크셨으면 좋겠고 K는 3분의 1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그러면 얘네들을 엮으면 3분의 10보다는 큰데 K 값이 4분의 5보다는 반대구나. 4분의 5보다는 큰데 3분의 10보다 작다잖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지? 됐니? 이해되셨습니까? 자, 10번으로 갈까요? 삼과 9 사이의 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3과 9 사이의 수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갖고 이런 형태의 문항을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 원래는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지금 푸는 거는 객관식 문항을 푸는 설명을 하는 건데 어차피 지금 3로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치? 근데 우리가 보시면 로그 3x가 결국은 어떤 뜻을 갖는 거냐면 로그 3의 3보다 즉 1보다 클 거고 로그 3의 9 즉 3보다 작다 아닌가요? 이런 형태의 객관식 문항을 풀 때 굳이 이걸 계속 문제를 다 풀려고 하지 말고 단순하게 너네가 뭘 하셔도 되냐 로그 3의 x를 요 사이에 낑긴 새끼를 아무거나 갖다 쓰시면 돼요. 됐어? 1과 3 사이에 뭐 마음에 드는 수 뭐 있어? 3일. 아 2냐? 빨리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말을. 그러면은 낑긴 녀석은 뭐 2분의 3 정도 있나? 됐니? 2분의 3 정도를 넣게 되면 A와 C는 바로 비교가 가능해. A와 C는.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녀석은 이제 B하고 C, 뭐 B하고 A 뭐 이런 애들에 대한 비교인데 그치? 우리가 일단 A와 C 중에 누가 큰 거냐? C가 큰 거야? 얘들 C는 이렇게 되면 3이 될 거고 A는 4분의 9가 되겠죠? 그럼 얘는 이제 정리가 끝났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녀석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B의 포지셔닝인데 B하고 A하고 B하고 C하고 둘 중에 어떤 것들을 쓸 거냐? 그냥 문제네, 젠장. 뭐부터 할까? 그냥 쓸까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는데? 우리가 이렇게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거기에다가 B에 있는 녀석에다가 말 그대로 이걸 그대로 넣을게 다시. 그러면 로그 3의 2분의 3인가? 그러면 얘는 뭐가 될 거냐면 로그 3의 3 마이너스 로그 3의 2인가요? 그치? 1에서 로그 3의 2를 빼는데 로그 3의 2는 양수인가? 그럼 이 값은 1보다 작은 거네? 맞아? 그러면 B가 제일 작잖아.
우리는 지금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 값이 4분의 9고 B 값이 3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와 B 중에서 B가 더 크고 A가 작다고 했는데 이 4분의 9보다 더 작은 거죠. 1이니까. 1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이쪽에다 C 갖다 써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될 겁니다. 됐나요? 어? 이거 아까 C하고 A 비교했지? C가 2였고 A가 4분의 9 B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미안해. 자, 넘어가 봅시다. 11번. 어려웠네, 갑자기. 자, 그래프 대충 그리게 책에 있으니까 그냥 책에 있는 거 잘 보시도록 하고. 여기가 1이라고 써있고, 여기가 2라고 써있고, 맞니? 여기 B라고 써있고, 젠장. 너무 바꿨네. 에이씨, 미안해. 너무 대충 그리려고 했는데. 내가 생각보다 빡세시네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2분의 1에 C-B인데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C-B이기 때문에 2의 B-C의 값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B의 값을 우리는 볼 건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 이거죠. 문제에서 보면 이제 로그 값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B의 값을 이제 로그로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을 올렸더니 이건 로그 2가, 이 식의 형태가 로그 2x였으니까, 맞니? 자, 여기다 B 넣으면은 로그 2의 B잖아. 여기다 A 넣으면 로그 2의 A고요. 로그 2의 A 값이 여기랑 같으니까 여기가 로그 2의 A가 되는 거 아니야? 됐니? 근데 이 점이 누구랑 똑같아? 1이랑 같은 거잖아. 됐어? 그러면 사실은 저 그래프상에서 뭐라고 할 거냐면 A가 2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얘가 올라가셔서 얘가 B니까 얘가 로그 2의 B가 될 건데, 그치? 로그 2의 B가 A랑 같잖아. 그러면 로그 2의 B가 2란 소리잖아. 그럼 B 값은 4란 소리니? 맞아? 자, C가 올라가서 여기서 만나면 여기가 로그 C인데 로그 2의 C라고 하는 녀석이 지금 뭐냐면 B잖아. B는 4잖아. 그러면 C는 2의 4제곱인가? 그러면 16인가요? 젠장, 이건 안 나와 있냐? 에이, 거짓 새끼 봐라, 이거. 이렇게 안 돼 있고요. 그냥 이것만 체크되어 있네요. 이거 숫자 값도 계산이 가능하신데, 지금 일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안 써놨고요. 자, 얘랑 같다만 써 있어서, 하고 싶은 녀석은 로그 2의 B가 A인 거고요. 로그 2의 C는 B인 거고요. 로그 2의 B가 C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미안해. 책에는 숫자로 계산이 가능한데 숫자가 안 써있네.
문자로 돼 있잖아. 문자 보기 찾아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C라고 하는 녀석을 2의 B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맞아? 여기서 뭐라고 쓸 거니? B라고 하는 녀석을 2의 C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2의 B-C라는 것 자체가 2의 B제곱 나누기 2의 C제곱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C에서 B를 나눕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D분의 C 5번이겠죠. 이해돼요? 우리가 14번까지가 지수로 얘기니까 1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가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값을 물어봤는데 지금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와 있습니다. 됐어? 자, 연립방정식에서 합과 곱의 형태가 나왔으면 너네가 맨날 이걸 어떻게 써주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 이꼴 0의 두 근의 형태가 거기에 써있는 합과 곱입니다. 합과 곱에 써있는 문자로 취급합니다로 했었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실제 t의 값은 t-1 곱하기 t-4니까 t의 값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뭐더라? 1 또는 4더라는 거죠. 맞니? 이해돼요? 자, 그러면 결국은 로그 2가 2x가 1 로그 2y가 4인 경우 즉 x가 2고 y가 16인 경우로 변환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됐니? 물론 반대로 로그 2가 2x가 4고 로그 2의 y가 1이라고 해서 x를 16, y를 이동할 수 있죠. 로그 3y 3y는? 오, 그렇군요. 상관없지 뭐. 그러면 3이면 이 새끼는 그러면 3이 되는 거고요. 이 새끼는 81이야? 자,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을 때 x의 값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 문제에서. x가 알파고 y가 베타인데 x 값이 더 큽니다라고 써있는 거 아니야? 알파가 더 큽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값은 13의 값을 찾고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13번 문항은 이렇게 풀 거예요. 부등식에 관한 문항인데 로그 3의 x 전체 제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더하기 a 로그 3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 x의 범위값을 9분의 1 27분의 27이다. 이렇게 써봤잖아. 됐지? 자, 일단 a, b의 값을 구하려면 사실 얘는 뭐로 표현하시는 게 편하냐면 저 녀석을 로그 3의 x를 t로 변환시켜서 t의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가 너희들이 훨씬 더 익숙한 형태의 아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변환시키되 그러려고 하면 이 녀석을 갖고 로그 3의 x 양쪽에 로그 3, 로그 3 취해줘서 t의 범위값을 잡아주시면 될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2보다도 3보다 작다. 됐니?
즉, 이 녀석의 해 형태가 얘가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t 플러스 2와 t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셔야 되는 녀석이니까 여기서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1, b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둘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6이겠죠? 됐니? 네? 내가 14번이 오타 의혹이 너무 큰데요. 오타 의혹이 있다고? 왜? 이게 아무리 봐도 dx가 로그 2의 x-1 플러스 1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니은도 웬만큼 아무리 봐도 플러스 1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플러스 1로 나오는 아무리 봐도 나서 x라고. 아무리 봐도 저는 플러스 1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기억하고 니은이 딱 맞게 떨어져. 답이 기억이. 이런 문항에서 아, 플러스 1이 아니면 전체가 다 맞는 게 없다? 디귿이 맞긴 한데 f 역함수가 플러스 1, gx에서 플러스 1만 하면 딱 떨어져. 그렇죠. 네, 역함수 관계성은 그렇게 되죠. 그러면 니은이 맞게 되는 거고, 기억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면 기억도 맞게 되는 거고, 디귿은 역함수 관계성이고 y는 x에 대해서 만나게 될지는 계산을 해보셔야 되는 거니까 (1을) 넣으면 3이잖아. 1을 넣으면 3이고 1을 넣으면 2고요. 네, 오타가 좀 있기는 하네요. 맞네요. 풀이도 그렇긴 한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14번의 오타가 너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서 fx를 2x 마이너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2로 쓴 거야. 이게 x제곱 마이너스 네, 오타가 있는 14번은 뭐 정정을 하시는 게 맞을 거고. 근데 이 한 문제 맞는다고 해서 구원 되시는 분 없잖아. 우리 68.5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14번은 정정이 필요한 거 맞고요. fx가 2의 x제곱 마이너스, 자, 이 부분이 정정이 되셔야 돼. 2야. 잘 화면을 안 보이겠네. 이렇게 써요. 이렇게 되는 거고, gx가 로그 2에 x-1 플러스 2다. 그러면 이제 너네가 이걸 갖고 실제로 역함수를 돌려보면 x는 2에 y-2 플러스 1 x-1 이퀄 2에 y-2 y-2는 로그 2에 x-1 y는 로그 2에 x-1 플러스 2니까 이걸 갖고 이제 우리는 뭐라는 거야? 기억 문제를 보시면, 기억 보기를 보시면 될 거고. 자, 니은의 보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형태를 띌 것이다. 당연하겠죠. 이게 니은 얘기구나. 우리가 이 얘기하는 건. 이건 니은 얘기고요. 기억도 여기에 해당되시긴 하겠네요. 자, 어쨌든 얘네가 역함수 관계성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억에 있는 녀석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F 인버스 5라고 하는 것 자체를 실제로는 뭐라고 써도 된다는 거야? 이제 그를 G5로 써도 된다는 소리잖아. 그렇지? G5는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2 더하기 2니까 4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녀석의 문제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힘들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4에 4 플러스 1 20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기억도 맞는 거고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되시겠죠. 됐어? 디귿 부분에 대한 건데 디귿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을 하실 거냐면 지수함수에서 판단을 하십니다. 됐어? 지수함수에서 이제 우리가 저 녀석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찾아보게 되면 원래는 일단은 원래 있던 그래프의 형태가 0일 대 1을 지나치는 녀석의 형태에서 1만큼 올리고 x방으로 2만큼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를 지나시는 형태 2,2를 지나시는 녀석의 형태로 바뀌게 돼요. 맞지? 그리고 정근선의 방정식은 얘잖아. y는 1.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가 결국은 얘를 이런 식으로 지나가실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얘가 y는 x라고 하는 녀석과 사실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사실 여기서 한 점만 딱 지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그치? 근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할 거냐면 여기에 있는 역함수의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게 되면 이 역함수의 그래프도 여기를 지나기는 할 거라는 거지. 이 점은. 그치? 그래서 x랑 y가 같은 값을 반드시 하나 지날 수밖에 없으니까 fx랑 gx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냥 이해돼? 네. 14번까지가 딱 지수로그 함수 얘기고요. 이제부터 잠깐 쉬었다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시그마 얘기를 좀 하도록 하죠. 잠깐 쉽시다. 자, 다시 시작해보자. 11개만 하면 끝. 그리고 저희 다른 문항들도 주고 정리하는 걸로 봅시다. 75일 때는 다른 건가요? 어떤 거? 제시한 문제. 같은 걸로 볼 수 없잖아. 비슷한 걸 고백하겠다가 똑같은 걸로 볼 수는 없어. 저것도 숫자라도 달라지지 않을까? 자, 15번 갑니다. 자, 등차 수열이고요. A1과 A2의 값이 8이다. A3와 A4의 값이 28이다. 이건데 A1 이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형태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으냐면 A1에서 어떤 녀석을 더했을 때 그 다음 녀석으로 가는 녀석 AN에다가 AN 플러스 1로 가는 이런 형태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치? 그러니까 A1 플러스 A2를 너희들은 뭐라고 쓸 거냐면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A3라고 하는 건 A1 플러스 2B, A4라고 하는 건 A1 플러스 3B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인데 이 두 녀석의 차를 이용을 하시면 4D의 값이 4를 남고 무변의 16이라는 값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D의 값이 4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되면 AN의 형태는 AK라고 쓸까? AK의 형태는 우리 뭐라고 쓸 거냐면 A1에 A1 플러스 N-1D K-1D 이렇게 쓸 건데 D의 값은 여기서 4라고 구해놨고 여기서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 또 모두 구할 수 있냐면 A1이 2라는 것도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그걸 여기다 이제 갖다 꽂아넣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될 거냐면 2K 플러스 2의 형태를 띄어나입니다 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4K-2구나. 그게 아니라 산수가 되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K가 198인 거니까 AK가 198이라고 하는 건 4K-2가 198이다.
4K가 200이니까 K는 50이죠. 이렇게 되는 형태의 문항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치? 자, 16번에 대한 얘기도 똑같은 형태에서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데 A3가 11이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A12 마이너스 3이라고 써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려고 하면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더하기 7D를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죠. 됐니? 7D를 했더니 얼마나 빠진 거야? 그러니까 A10에서 간단하게 생각해서 A3을 빼면 얘가 7D가 돼야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4인 거잖아. D값이 마이너스 2라는 소리죠. 됐어? 그러면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라고 할 거냐면 A3에서 2D를 빼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 녀석은 15가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건 n까지 합이 최대 값을 가질 때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AN이라고 하는 녀석의 형태는 마이너스 2n 플러스 17인데요. 얘가 최대가 되려면 우리가 양수까지만 더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양수들만 최다. 그러려고 하면 AN이 양수가 되시려고 하면 이 녀석의 형태가 양수일 때 n의 값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정확하게는 2분의 17보다 작을 때 우리는 n의 값이 양수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8개만 더하겠습니다 라는 소리죠. 또 빠졌네. 에이. 좀 이따 줘야겠다. 아유 힘들어. 그러면 추항의 형태는 우리가 아까 전에 A1의 형태는 15라는 거 구했고요. 자, 8번째 항이면 지금 여기다 8넣으면 되니까 8번째 항은 1이겠죠? 나누기 2 할 거고요. 곱하기 항이겠죠. 8개 곱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64요. 됐습니까? 자, 자 17번이고요. 마이너스 3과 3 사이, 33 사이에 28개의 수를 넣어서 30개의 수가 등차수를 이룰 때 28개의 합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마이너스 3에다가 A1, A2, A28 이렇게 넣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33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얘가 등차수열을 이루려고 하는데 얘네들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30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에서 공차를 29번을 더하면 30번째의 숫자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됐어? 됐니? 그래서 원래 D값은 29분의 33이고 이걸 갖고 A1의 형태를 보자고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9분의 33이고 AN의 형태를 보자고 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29분의 33에 더하기 29분의 33 n-1 이렇게 되는 형태라서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3 플러스 29분의 33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실제 이거 할 필요 다 없는 거야. 얘네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등차 수열의 합을 가리킬 때 뭐라고 했냐면 이 새끼랑 이 새끼의 합이 같고 이 새끼랑 이 새끼의 합이 같다라고 했었죠.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은 A1과 A28을 더해서 2로 나누고 여기에다가 28을 곱하시면 되는 건데
A1과 A28의 합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3과 33의 합하고 똑같다는 거죠. 맞아? 곱하기 28. 이걸 찾고 있는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얼마니? 이거 계산하면 420이라네요. 산수가 안 된다. 됐어요? 자, 각 항의 실수인 등비수열 AN이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A1 플러스 A2가 8분의 5라고 썼는데 A2라고 하는 거는 A1R이니까요. A1의 1 플러스 R의 형태가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됐니? 별로 좋지 않네. 밑에 있는 형태 때문에 얘를 좀 다른 걸로 바꿀게요. 이렇게 쓰지 않고요. 밑에 있는 애 형태 때문에 얘를 이렇게 쓰는 게 낫겠습니다. 자, 이 녀석의 형태를 어느 게 낫지? 이게 낫다. 자, 이 녀석의 형태를 A2 나누기 R로 볼 수 있죠? 그치? 그러면 A2의 1 플러스 R분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A1 곱하기 A2 곱하기 A3에 대한 게 또 자, 8분의 1이라고 했어. 근데 얘가 R분의 A2고 얘가 A2 곱하기 R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A2의 세제곱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2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면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1 플러스 R분의 1의 값이 4분의 5라는 뜻이 되는 거고, 됐니? 그럼 R분의 1의 값이 4니까 R 값이 4라는 뜻을 갖게 되는 거죠. 자, 됐습니까? 이수열의 첫째는 구하라고 했죠? 그럼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1은 A2에서 R을 나눠주면 되는 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8분의 1일 거예요. 이해됐어? 좀 힘들어. 자, 세근이 등비수열이 이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세근의 형태를 이렇게 쓸 겁니다. x는 r분의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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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럼 문제에서 주어진 녀석은 세 근의 합이 인 거고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두 분고 R분의 R제곱 R제곱 R A제곱 R 그 다음에 A제곱 이렇게 된 녀석이 지금 뭐다? 마이너스 6이라는 뜻이잖아. 그럼 이 녀석의 식에서 우리가 A를 묶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분의 1이 나올 거고요.
이 녀석도 a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분의 1이 나오죠. 됐지? 자, 두 녀석을 이용해서 우리는 뭐 할 거냐라고 두 녀석을 이제 나눠주면 되잖아. 맞죠? 그러면 a 값이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오시는 거죠? 맞아? 여기서 a만 곱하면 얘가 돼야 되잖아. 이렇게 내려올 때 우리는 뭐 할 거다? 곱하기 a를 했다. 근데 이 새끼 내려올 때 실제로 뭐 했다?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했기 때문에 a랑 마이너스 2랑 같으셔야 되는 거죠. 이해됐지?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녀석을 갖고 세근의 곱이 a 세제곱의 형태를 띌 건데 그 녀석이 마이너스 k잖아.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8이 마이너스 k니까 k 값은 8이 되시겠죠. 자,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x가 알파 또는 베타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녀석의 등차 중앙을 a라고 한다고 했어.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인가? 근계수의 관계성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녀석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6이기 때문에 이 값이 3이라는 뜻이죠. 됐어? 그 다음에 등비중앙을 g라고 쓴다고 했는데 등비중앙 g라고 하는 건 루트 알파 베타잖아. 근데 알파 베타 값이 3이니까 이 녀석은 루트 3이라는 뜻 아니야? 됐니?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꼴 0의 두분이라고 하는 녀석이 a의 제곱 또는 g의 제곱이라는 소리는 9 또는 3이라는 소리잖아. 됐니? 9 또는 3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결국은 두 분의 합인 9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9 곱하기 3은 b죠. a는 마이너스 17이고요. b는 27입니다. 마이너스 12네요. 미안.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a 플러스 b의 값은 1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마지막 시그마 문항들 5개 얘기를 할 것이고 요거 풀이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문제는 뭐 다른 거 하자는 게 아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K는 1부터 10까지 AK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면 A1부터 A2, A10까지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 아니야? 그치? 근데 얘네들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면 1을 넣으면 1, 2가 되고 2를 넣으면 1, 2, 3, 4까지 나오는 거고 3을 넣으면 1, 2, 3, 4, 5, 6까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식으로 얘를 표현하게 되면 10,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 2k 마이너스 1 플러스 a 2k인 거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뭐가 될 거냐면 5의 제곱에 25가 될 거란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그냥 거저준 문제인데 조금만 생각했으면 해볼 수 있겠지. 자, 22번 얘기를 하려고 하면 요거는 하나 정리. 우리가 이거 있었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라고 했었고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은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2n 플러스 1이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세제곱. 얘는 사실 지금 책에는 없습니다. 이 문제. 이 녀석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였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k 제곱 플러스 a k라고 하는 녀석은 시그마 k 제곱과 a 시그마 k가 된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식은 이제 10을 넣으면 6분의 10, 11, 21 이 녀석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a의 2분의 10, 11 이렇게 되는 녀석인 거죠. 7, 5, 35 얘가 385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55A가 나오셔야 되는데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495라고 했다고. 그러면 A가 2일 때 이 식을 만족을 하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 2k의 값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a2, a4 해서 a20까지의 i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뭐가 필요하냐면 an이 뭔지를 아셔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an을 갖고 a2n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녀석의 형태의 식을 생각을 해보면 위에 있는 건 결국 사실 SN이라는 뜻이야. 1부터 N까지, N까지 합이라는 거고 이 녀석이 N제곱 플러스 4 미안해. 요거까지 씁시다.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 Sn-1을 갖다 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A1부터 시작해서 A2 해가지고 AN-1까지만 올 거고 그 녀석의 형태가 지금 뭐가 될 거냐면 N-1의 전체 제곱에 4의 N-1 4 곱하기 N-1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 두 식을 빼면 우리는 뭐가 된다고 했냐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a, n이라고 하는 녀석이 튀어나오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n제곱에서 n-1의 제곱을 빼게 되면 2n-1이 나오시고요. 4n에서 4n-4의 값을 빼게 되면 플러스 4가 오시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2n 플러스 3이 an의 형태입니다. 됐어요? 됐니? 그럼 원래 이 상태에서는 A1이 되시는지 안 되시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문항인데 우리는 이거 안 할 거야, 확인을. 왜? 우리는 애초부터 뭐만 할 거니까 2부터 20까지만 더할 거니까 A1은 상관없는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너네는 A2N이라고 하는 녀석을 만드는 거죠. A2N을 만들게 되면, 그러니까 2K를 만들게 되면 이 녀석의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N자리에 2K를 썼으니까 여기가 4K 플러스 3이 되시는 거죠. 그치?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A2K라고 하는 녀석을 우리는 4K 플러스 3을 넣어서 4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의 3으로 쓸 거예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4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220이죠. 얘네들은 3짜리가 10개 그래서 250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24번 문항은 사실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아까 5번의 1번 문항과 같은 문항이에요. 얘네들 5번의 1번 문항과 같다 라고 하는 걸 눈치를 채셨어야 되고 이 녀석은 이제 로그 안에 로그 밖에 지금 뭐라고 계시는 거냐면 차를 보이시고 계시거든요. 결국 사실은 로그 안에 나눗셈으로 쓰게 될 거고 이걸 갖고 식을 쓰게 되면 로그 3의 1분의 2 더하기 로그 3의 2분의 3 더하기 점점점 로그 3의 80분의 8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와 똑같잖아. 오케이. 지금 로그 3의 81이니까요. 4겠죠. 자, 마지막 25번. 많이들 들으셨던 문항인데 이 자리에 없는 소고기가 노가다로 풀어보시려고요. 이야, 대단하다. 앞에 문제 다 풀고 뒤에 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노가다로 해보자. 이라는 문항이었는데 와, 대단하다. 자, 이런 형태의 문항을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역급수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에 일단 체크를 해드리는 요소 앞에 있는 개수들 1, 3, 5
그래서 21까지 가는 얘네들은 플러스 2 플러스 2를 하는 등차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x에 대한 걸 바라보시면 여기서 곱하기 x 여기서 곱하기 x 이런 형태로 x는 이제 등비 수열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이런 몇 곱수의 형태의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여기다가 등비 수열의 공비를 한 번 더 곱한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됐었냐면 얘가 1 곱하기 x가 등장을 할 거고 3 곱하기 x 제곱이 등장을 할 거고 쭉 가서 19 곱하기 x의 10제곱이 등장하고 21 곱하기 x의 11제곱이 등장할 거고 됐니? 이 상태에서 이 두 식을 빼게 되면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 했냐면 1-x 곱하기 fx는 1 플러스 2x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2x의 10제곱 마이너스 21x의 11제곱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의 풀이의 편의성을 위해서 내가 뭐 한다고 했냐면 이 새끼를 2로 바꿔주고 여기다 1을 뺀다고 그랬지? 됐니? 그러면 여기 있는 녀석이 뭐가 된다고? 항 10개짜리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러면 이 항 10개짜리 등비 수열이니까 초항이 2고요. 공비가 있으니까 x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될 거야? 1-x의 f x는 x-1의 2의 x의 10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1 x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물론 이걸 갖고 이제 넘겨서 정리를 더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애초부터 물어보는 건 F2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X에다 2만 넣으면 돼. X에다 2를 넣으면 그냥 F2가 구해지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F2가 구해지고요. 그 녀석의 형태가 지금 보면 여기가 어차피 1이니까 쓸 필요가 없고 2 곱하기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21 곱하기 2의 11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정리를 해볼 건데 얘가 하면 어차피 2의 11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1-21의 2의 11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뒤에 이렇게 붙겠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마이너스 X잖아요. F2만 보자고 하면 여기다 마이너스 곱할 거니까 20 곱하기 2의 11제곱 플러스 3이 되시겠죠? 문제에서는 지금 이 형태의 A로 쓰질 않았으니까 20이 아니잖아. 이거 잘못 썼다. 잠깐 정정. 이거 10개 아니다. 11개다. 그치? 여기가 11. 얘가 11. 그러면은 그냥 얘는 2 이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얘가 19네. 얘는 그래서 19 곱하기 2의 11제곱 플러스 3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그 녀석이 이제 답이 2번에 있어요. 됐어? 과장님? 예전아 이해돼? 자, 시험 받은 거 풀이 다 해드렸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풀이 해드렸으니까 영상은 이따가 업로드 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잘못된 거 이해 안 되신 거 잘못된 게 아니라 이해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다시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이따가
지금 1회차는 출력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30문제 출력해놨는데 30문제 출력 못했어요. 나머지 30문제 출력해서 드릴 테니 주말 동안 공부하시고 다음 주 화요일날 다시 오시면 됩니다. 시험만 보시러 오실 거면 3시에 오시면 되고요. 질문할 거 있으면 2시에 오시면 돼요. 알겠지?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